파이널 컷을 처음 시작하면 바로 앞전에 자기가 작업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작업했던 것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처음 한다 그러면 아마 아무런 이벤트 없이, 프로젝트 없이 뜰 겁니다. 전 처음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New라고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널 컷 시작하면 이 라이브러리가 생기는데, 라이브러리의 경로는 동영상 폴더에 가면 Unti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게 되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처음 파이널 컷을 시작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름을 처음 시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는 이런 화면에 파이널 컷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Untiled라고 떴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벤트 목록이 뜨게 됩니다. 파이널 컷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컴퓨터 동영상에 가면 이렇게 Untiled라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이름을 주어졌던 라이브러리죠. Untiled로 되어 있는 걸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날짜로 이벤트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그 이벤트 밑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New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New 프로젝트를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로 커맨드 N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넣어주고 어디에 넣겠느냐, 어떤 이벤트에 넣겠느냐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처음 시작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제가 이쪽 지금 처음 시작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오늘 날짜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프로젝트가 생겼고, 이 아이의 경로는 처음 시작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되겠죠. 라이브러리에 오늘 날짜 이벤트 안에 파컷 시작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임포트, 다르게 얘기해서 파일을 집어넣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포트 단추를 눌러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경로를 선택을 해서 지금 경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선택하신 후에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어디에 임포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파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카피를 하지 않는 걸로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창 밑에 날짜 밑에 영상 파일이 임포트 되어 있는 걸 보이죠? 이것을 그대로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파인더에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도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임포트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임포트한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아까처럼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쪽 클립 뷰어 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클립 위에 놓으면 서치가 되죠. 서치가 돼서 서치 소리가 안 들릴 때는요, 여기 사운드 스크리밍을 키신 후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긴 파일의 이 조그만 부분이라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끄고 원하는 이미지로 봐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가져갈지를 다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스탑 버튼 누르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고 다시 선택하고, 그럼 어떠한 부분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I를 누릅니다. 그래서 i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에서 이 부분만 갖고 오겠다 했을 때 O를 눌러서 아웃이 된 상태에서 갖고 오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소스 클립을 타임라인에 시퀀싱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편집을 하고 난 후에 익스포트, 즉 파일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익스포트 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미리 설정된 걸로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커맨드 E를 눌러서 익스포트 파일 시키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방법은 파일에 쉐어에 가시면 무엇을 익스포트 할 것인지 되어 있고요. 내가 이거를 미리 설정으로 해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작업대로 또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맨드 E의 단축키는 익스포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커맨드 E를 누르면 이렇게 익스포트 파일 창이 뜨고 거기에 대한 세팅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은 여러분들이 완성한 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서 그 영상을 돌릴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익스포트가 다 되고 나면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세이브 온리만 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모니터 창만으로도 지금 쉐어링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저장하는 걸로 액션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살펴봤고, 이벤트 살펴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살펴봤거든요.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파일에 가서 New에서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새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팟컷을 처음 시작할 때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고 팟컷을 실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창이 뜰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 라이브러리라는 이런 창이 뜨고요. 제가 썼었던 라이브러리 쭉 뜨고 여기에 보면 New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맥북의 용량이 부족해서 외장 하드로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외장 하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로를 외장 하드로,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에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실행시키면요, 왼쪽 창에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뜨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했을 때는 처음 시작밖에 없었는데 제가 언타일드를 시작하니까 또 다시 언타일드 라이브러리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널 컷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좀 볼게요. 우회는 메뉴바가 있고요. 파이널 컷에 대한 메뉴바가 되겠죠. 얘는 임포트 창, 이거는 키워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저희가 백그라운드 하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쪽은 미디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맥북에 있는 포토, 가라지밴드, 뮤직, 그 다음에 사운드 임팩트들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임팩트거든요. 뭐 이런 단순한 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셔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미디어 소스 창이고요. 여기는 타이틀과 제너레이터.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자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막이고, 제너레이터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배경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타이틀도 있지만 나중에 강의에서 타이틀을 추가하는 법도 또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소스를 볼 수 있는 소스 뷰파인더고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고,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추도 있습니다. 소스가 많다면 소스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우측 위에를 보면 지금 저는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컨 모니터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가 있고요. 이 단추는 브라우저 창, 브라우저 태그를 볼 수 있는 창이고요. 얘는 아래 작업 공간인 타임라인을 보고 없애는 창이고요. 이것은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이 있는데요. 인스펙터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단추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나왔던 쉐어링 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넓은 창은 소스 모니터 창인데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타임라인의 소스들을 보여주는 창이고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소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 뷰어 창 오른쪽 위에는 뷰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크기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 창 바로 밑에 보면 이 클립들을 변형하거나 크롭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변형은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Shift T를 누르면 이렇게 이 클립의 좌우에 점들이 보이죠? 사방 군데에 좀 작게 해서 보면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원하시는 앵글로 바꿔줄 수 있고요. 혹시 수평이 안 맞다면 수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조절할 때 팁은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간 후에 옮겨주시면 거리가 멀수록 상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물론 오른쪽에서 로테이션이라든지 스케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립에 변형을 줄 수 있는 단추고요. 설정이 끝나고 나면 Done을 눌러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크롭은
뒤에 배경에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크롭은 멀티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라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블랙 화면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클립이 2개였다면 뒤에 클립이 보이겠죠. 변형도 저는 많이 쓰는데요. 탑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라면 이 변형을 통해서 모양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맥북을 원래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 꼴이죠. 근데 원근감을 없애고 그냥 평평하게 보이겠다. 탑 앵글 때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서리를 옮겨주시면 사다리 꼴이었던 이 맥북이 평평하게 보이죠. 제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마법봉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컬러라든지 오디오를 단순히 파이널 컷이 제공하는 화질 개선, 소리 개선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초시계 단추는요,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또는 정상적인 속도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역재생으로 보여줄 것인가, 리버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 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만약에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4배속 하면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게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빠르게 정상 속도로 저 2배속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이 빠르죠. 이제 4배속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도 가능한데요. 클립을 선택하고 커맨드 R을 누르면 역시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배속을 하고 싶으면 이 아래 꺽쇠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해진 배속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커스텀으로 하겠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 이 아이콘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00%에서 벗어나면 느린 화면이 되겠고요. 100%보다 줄여들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줬던 리버스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리버스 클릭을 하면 거꾸로 재생이 되죠. 네, 말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변형 툴에서 반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작업이 수월하게 되죠. 역시 파이널 컷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의자 방향이 바뀐 거 아시죠? 걱정 가운데 있었다고 몰라보지 마시고요. 사과가 거꾸로 돼 있죠. 변형 툴에서는 좌우 반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이쪽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트랜스폼과 크롭과 이쪽 인스펙터 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도 키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아까 저희가 손을 잡아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세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화살표 혹시는 숫자로 0.3만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리셋 눌러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돌아가기 단추를 누르셔서 또한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플레이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예배라면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플레이 버튼과 스탑 버튼, 일시정지 버튼,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곳의 타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타임, 오른쪽이 전체 타임,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 클립의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립은 17초짜리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클립은 9분 52초짜리 클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분, 초, 그 다음에 프레임입니다. 여기가 분, 초, 프레임, 위에도 역시 분, 초,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수정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요, 선택하시고 나서 분을 뒤에 프레임 수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23초 00 이렇게 누르면 5분 23초 때로 오는 거죠. 뒤에 00 프레임 수를 안 누르면
5초대로 가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5분 23초 이렇게 생각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여기 5초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타임으로 영상 부분을 찾아가겠다 할 때는요, 뒤에 00까지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00은 프레임 수거든요. 예, 거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23초에 와 있습니다. 인스펙터는 영상에 대한 거, 화질 색상에 대한 거, 소리에 대한 거, 그리고 영상 정보에 대한 인스펙터 4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타이틀을 넣었다 하면 타이틀 정보가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이틀을 하나 넣었다, 그럼 이 타이틀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할 때 더블 클릭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T라는 애가 하나 더 생기고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폰트 변경, 사이즈 변경, 위치 변경, 여러 가지 폰트에 대한 변경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페이스 부분이 색입니다. 색. 그래서 지금 이 글씨의 색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이 페이스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을 수정할 때 타이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직접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T자 자리에 가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서 여기에서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은 클립을 선택할 때마다 바뀌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스들의 클립 내지는 태그를 인덱스 화면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소스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창이 있습니다. 소스를 기본 라인 위에 넣을 것인가, 사이에 넣을 것인가, 끝에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의 도구 툴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장면 스키밍, 지금 끈 상태에서는 뷰어 창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를 선택해 주면 스키밍 할 때마다 뷰어 창이 바뀌게 됩니다. 뷰어 스키밍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스키밍이 한꺼번에 되는데요. 오디오 스키밍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스를 오디오로 서치를 하겠다 했으면 오디오 스키밍을 켜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것은 각 클립을 솔로로 듣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스냅핑이라고 해서 자석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을 선택했고 소리 스키밍 좀 끌게요. 멀티 작업을 할 때 얘가 또한 같은 곳에 포인트를 둬서 M을 정했죠. 그래서 마커를 했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자기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 선이 나오는 거 보죠. 제가 움직였을 때 거의 안 움직이다가 어느 선간 넘어가면 이제 움직이죠. 그러다가 제가 근처만 가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효과를 줍니다. 혹은 클립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붙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어느 순간 되니 노란색 선에 갖다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그네틱입니다. 이 부분은 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오디오 레벨만 볼 것인가, 영상을 작게 오디오를 크게, 1:1 비율, 영상을 크게 오디오를 작게, 그 다음에 영상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이렇게 클립인 것만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볼 것인가에 되는데요. 이건 클립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썸네일의 크기를 키워주고 작게 해주는 겁니다. 단축키로는 커맨드 플러스 커맨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Z는 이 타임라인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이게 하는 것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파이널 컷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웃라인의 명칭과 기능들을 다 봤으니까 그럼 타임라인에서 직접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하면서 타임라인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메인 라인을 갖고 오고요. 설정했듯이 타임라인의 환경 설정을 좀 바꾸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창의 소리 부분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볼륨 조절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바로 해도 되고요. 클립에서 이 가운데 바가 기준 오디오 기준 바예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2.8을 했는데도 높죠. 좀 더 낮출 수도 있고요. 이 노란색 선을 살짝 넘나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9 정도가 좋았으니까 마이너스 9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컬러보드에서 컬러와 컬러의 정도, 그 다음에 명암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명암을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좀 살짝 올려주고요. 어두운 부분과 음영을 살짝 낮춰주고 컬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바에서 위로는 그 색을 추가하는 거고요. 아래로는 그 색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한 이미지를 주겠다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컬러 보드보다는 컬러 휠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하는 강의에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에 컬러 보드가 컬러 휠로 나오게 하려면 설정에서 커맨드 쉼표를 누르고요. 설정 부분에서 컬러 보드를 컬러 휠로 해주면 다음부터는 인스펙터 창에 컬러 보드를 선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컬러 휠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컷을 하는 작업이죠. 컷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단축키는 단축키가 변경된 후에 단축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요. 블레드를 통해서 컷을 하고요. 소스를 추가로 넣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요 사이에 넣겠다 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드래그 앤 드래그 작업을 해서 놓으면 이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자리를 비켜줘서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그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이 클립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제거해 줬을 때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는요, 이렇게 중간 여백이 없이 그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혹여 여기를 백그라운드처럼 쓰거나 아니면 다른 클립으로 또한 넣고 좀 사이를 두겠다고 할 때는요, 딜리트 키,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여러분 키보드가 만약에 짧은 키보드라면 펀 백스페이스 누르면 딜리트 키고요. 숫자 키보드판이면 그냥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누르면 거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색이 나와 있는 곳으로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클립으로 인식을 하니까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작업은 이렇게 레이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소스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그 위로 레이어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출력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소스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얘를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변환을 눌러서 수평을 좀 맞춘 후에 인스펙터에서 크기를 키워서 쓸데없는 부분을 좀 빼고요. 그 다음에 던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확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소리는 싱크를 맞췄다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면서 얘는 아직은 필요 없고, 만약에 보여줄 타이밍이 지금 이 타이밍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살려주면 전체 진행될 때의 앵글이 이 우회 앵글로 바뀌게 되죠. 소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타임라인의 작업 환경 자체가 레이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소스를 우에 넣는 거 말고 중간에 넣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아웃라인 배웠을 때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내가 선택한 소스가 이 메인 타임라인 위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요게 Q, 단축키 Q가 되겠습니다. Q를 누르면 동일하게 위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타임라인 조절바 위치로 내가 선택한 클립이 그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조절바 기준으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겠다. 이 클립이 내가 선택한 클립이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W.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비집고 들어온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아이는 맨 끝에 지금 메인 타임라인 뒤로 소스 뒤에 새로운 소스를 물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순차적으로 스토리 방식으로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선택한 클립들이 순차적으로 메인 라인 뒤에 계속 붙게 되는 것이 바로 단축키 2고, 아이콘으로는 이 I고, 그 다음에 보통은 드래그해서 갖다 넣기도 합니다.
보통은 드래그해서 메인 뒤에다 갖다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대로, 편한 방식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인 타임라인에 세부적으로 클립을 조절하는 법을 또 한번 볼게요. 작업을 할 때 여기를 좀 자르고자 하는데 대충 잘라서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삭제도 하지만 저희가 트림을 이용해서 트림의 시작과 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른 후에 여기서부터 내가 이 부분을 날리겠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타임 메뉴 바를 놓고 Z를 누르면 트림으로 이렇게 그 부분까지 날아가고요. 끝부분은 날아가고 똑같은 방식이지만 여기서 자른 클립에 여기서 잘렸으면 여기 뒷부분을 날리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다 갖다 놓으신 후에 여기 선택하고 X를 누르면 이 부분이 날아갑니다.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메인 라인에 클립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메인 타임라인은 아니고 우에 클립이 물려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한 부분을 날리면 거기는 연결이 안 돼요. 여기는 빈 공간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메인 타임라인에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릴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꼭 붙여야겠다. 그러면 얘를 수동으로 가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 사이 공간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영상에 빈 공간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오디오 다듬기를 할 텐데요. 오디오는 볼륨 조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이 오디오를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또는 레벨을 구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말하는 멘트의 오디오 말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BGM을 하나 갖고 와서 그걸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GM으로 쓸만한 음향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와서 얘를 넣었을 때 음악 파일은 메인 스토리라인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위로 올려봤자 레이어상 음악은 맨 밑에 깔리게 됩니다. 지금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페이드 인이 점점점점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혹은 음악 자체가 바로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만 시작하는 음악이다 라고 했을 때는 페이드 인을 적절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인사하는 부분이 여기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음악은 BGM이니까 좀 낮춰줘야겠죠.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근데 인사하는 부분은 사실 소리가 좀 커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키우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쪽 동영상의 오디오 레벨 쪽에 봐도 이렇게 오디오 레벨 쪽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개구리 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볼륨 조절이 이렇게 라운더져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자체도 선택을 하고 역시 볼륨 조절 레벨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개구리 눈가 생기는 게 있고 마우스 포인터가 좌우로 바뀌었죠.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이거 이제 흔히 얘기하는 페이드 인. 그래서 소리가 점점점 오디오 레벨이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점점점 올라가는 걸로 됩니다. 중간에 변경하고 싶으면 얘를 조금 더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점점점점점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반대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아웃이 되는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가보면 역시 뭐가 있습니까? 개구리알 같은 게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점점점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동영상 클립에 있는 오디오 부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R을 누르면 구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또 오디오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볼륨 레벨에 갖다 대면 역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도 줄이면 양쪽 끝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고 반대편은 페이드 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구간에는 좀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배경음악을 줄여야겠다 할 때 많이 쓰이죠. 이것이 R 단축 구간 선택이라는 거죠. 구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소스가 갑자기 어느 한 부분이 좀 크다 했을 때도 소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기침을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볼륨 레벨, 마이크의 볼륨 레벨 조절이 실패해서 어떤 한 구간만 좀 소리가 크다. 대부분 소리를 처음 낼 때 소리를 좀 크게 내시죠. 그러한 부분에서 살짝 다듬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낮추면 아까 같은 레벨이 좀 컸었던 그런 공간을 레벨이 좀 작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편집을 좀 계속하면 소리 효과음을 넣는 것을 아까 우리가 아웃라인 볼 때 여기 미디어 클립을 갖고 온 데 있었죠. 사운드 임팩트가 있어서 바스켓볼 바운드죠. 이런 효과를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BGM 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효과음이 단계를 다 이해할 때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과음은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효과음은 기본적으로 팟캐스트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임팩트를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내 뮤직, 음악 프로그램, 내 음악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음악들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음악을 비워놨는데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내가 음악이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을 갖고 올 수 있고요. 게러지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었다, 효과를 만들었다 하면 거기서 또한 이렇게 소스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포토는 내 사진 앱이죠. 내 사진, 이 사진 앱에 들어있는 사진을 얘가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 앱에 있는 앨범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오면 돼요. 뭔가 원팁, 수배자 명단 같은데요, 소리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BGM까지 깔아봤고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한다면 로고 넣는 거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식은 똑같은데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 해보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풋 단추를 눌러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 로고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오신 후에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배운 대로 한다면 위에 놓는 거니까 선택하고 Q 그대로 들어가죠. 자, 선택하신 후에 어쨌든 클립 편집은 거의 동일한 순서로 되죠. 변형 툴을 잡아서 크기를 변경하고요. 역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걸 벗어나면 좌우 상하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크기가 정했다면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고 엔터를 치시거나 던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타임 동안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레이어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로고 같은 경우는 그냥 JPG 파일이면 주변이 이 글씨 외의 주변들이 하얗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로고를 만드실 때는 PNG 파일로 해서 배경이 날아간 것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영상 전체에 이 로고가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를 갖다 놓고 트림, 엔드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방금 레이어에서 이 로고가 이 레이어 밑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나가는 동안은 로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레이어상 로고가 지금 노트북이 보여주는 이 카메라 앵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다 로고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를 끌어서 위로 올려주고 저 클립이 아래로 내려가게 해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로고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로고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타이틀을 넣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눌러서 원하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또한 드래그해서 넣은 후에 거기에 텍스트 수정과 위치 수정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이렇게 단순히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넣을 때는 자막 스타일 선택하시고 폰트를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위치 조정이 안 되는 아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것은 단순 자막도 있지만 효과를 주는 그런 타이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타이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어떻게 될까요? 사냥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무료 타이틀이라든지 유료 타이틀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이런 타이틀들은 단순히 자막이 아니라 위에 약간 효과처럼 주는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이런 타이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틀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가 무료 타이틀 받는 거는 후반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막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문자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미에 있어서도 어때요? 이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인트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타이틀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클립 애니메이트, 키프레임을 넣는 게 있는데요. 클립을 선택하고 잘라서 제가 이렇게 줌인 하는 걸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자른 부분에 가서 한 칸 뒤로 간 후에 이 스케일 부분을 키프레임을 넣어주는 걸 누르시고 나서 맨 마지막 간 후에 한 칸, 두 칸 정도 앞으로 가져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스케일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여주죠. 공유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죠. 그래서 약간 해상도를 좋은 카메라로 약간 와이드를 찍으면 이렇게 여러 대의 앵글을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줌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내가 카메라 무빙을 하는 효과를 또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무빙을 하겠다. 여기 끊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포지션이죠. 포지션에 퀵프레임을 눌러주시고 일단 무빙을 하기 위해서 줌인된 상태에서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 칸 꼭 옆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클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포지션을 X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명확한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빠르게 이렇게 카메라가 무빙되는 효과가 나오죠. 각 단계를 설명하자면 이것이 클립 애니메이트고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을 이용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키프레임들이 있죠. 이 키프레임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소스 촬영 당시에 주지 않고도 소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키프레임에 대한 기능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임팩트하고 트랜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는 임팩트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디오하고 오디오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임팩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진 보정 프로그램 같은 데 썼을 때 사용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립에다가 임팩트를 적용한다. 그럼 이게 50년대 TV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살아있지만 효과가 비디오 효과만 이렇게 50년대 비디오 효과로 바뀌게 됩니다. 방금 했던 걸 내가 빼고 싶다 하면은 물론 방금 했던 건 커맨드 Z로 빼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걔만 빼고 싶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클립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보면 내가 넣었었던 이런 임팩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해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걔를 아예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한 후에 역시 딜리트 키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팩터는 세부적으로 인스펙터 창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임팩트 창만 잘 이용해도 정말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런 것도 사냥을 다녀야겠죠.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료지만 싸게 파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배경 날리는 거죠. 뒤에 배경을 지금 여기는 없지만 뒤에 배경이 만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또는 녹색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녹색 창 뒤에서 촬영하는 거 많이 봤죠. 특히 뭐 SF 같은 거 영화 할 때 그런 경우에 크로마키 기능을 넣는 것이 바로 이 임팩트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들리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다 갖다 넣으니까 제 파란색 자켓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요게 보면 보이세요? 저 뒤에 저하고 겹치죠? 저게 크로마키가 된 거예요. 투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자켓 이 파란 부분이 크로마키가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 파란색 자켓 뒤로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영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마키는 녹색이나 파란색을 씁니다. 물론 일일이 다 수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크로마키는 이펙트 창에서 갖다가 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장면 전환인데요. 장면 전환 키를 누르시면 역시 각 클립마다 장면 전환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페이드 효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장면으로 변환할 때 그냥 바로 컷 변환인데요. 컷 전환인데 얘를 넣어주면 이 장면하고 장면이 이 장면하고 장면이 서로 중복 겹치는 겁니다.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됐죠. 이 간격을 좀 넓히고 싶으면 이 전환 효과 트림 부분에다가 놓고 좌우로 조절하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상세하게 하겠다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겹치겠다, 어느 부분을 겹치겠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어떠한 클립의 한 부분을 스크린샷 찍듯이 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립 안에 이 타임라인 안에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바깥에 썸네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클립을 선택하고 옵션 F를 누르면 방금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이 한 부분 동안 이미지, 얘는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 파일 클립이거든요. 이미지화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지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추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옵션 F를 눌러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 기능은 전 정지 화면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이널 컷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이널 컷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제가 짧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40분 정도로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파이널 컷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우리가 실전에 가면 자주 사용한 것 외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필요한 기능들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컨텐츠별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살려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첨부 파일로 드린 파일에 잘 나와 있으니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